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추세 추종은 지표의 강세가 주가의 강세를 확증하는지를 살펴 추세의 탄생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상단 밴드에 접근하고 적절한 지표 역시 강세를 보이며 주가에 화답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의 퍼센트 B와 MFI가 기준값보다 높이 상승할 때가 매수 시점인데 기본 원칙은 퍼센트 B가 0.8보다 크고 MFI가 80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센트 B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대로 밴드 내의 주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상대 지표입니다. 퍼센트 B가 1이면 상단 밴드, 0이면 하단 밴드에 주가가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퍼센트 B가 0.8이면 하단 밴드에서 상단 밴드를 향해 80% 위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하면 상위 20%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FI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한계 지표입니다. 따라서 80이면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이며 강도로 보아 RSI의 70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퍼플 트레이딩에서는 MFI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MFI 볼린저 밴드를 생성한 뒤 MFI 볼린저 밴드의 퍼센트 B를 의미하는 퍼센트 M을 사용합니다. 퍼센트 M을 사용하면 퍼센트 B와 동일하게 직접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센트 B가 0.8보다 크고 MFI가 80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퍼센트 B가 0.8보다 크고 퍼센트 M이 0.8보다 커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가의 강세와 지표의 강세를 결합해 주가 상승을 예견하고 주가의 약세와 지표의 약세를 결합해 주가 하락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 설정인 20일 이동평균과 표준 편차 배수 2를 사용하고 지표의 기간은 밴드 산출 기간의 약 절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다양하게 변경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표 역시 MF가 아닌 다양한 거래량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추세 추종의 신호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므로 위험 대비 보상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발효된 뒤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첫 상승일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승 잠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뒤늦게 진입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퍼플 분석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술 분석을 결합하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견실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종목을 미리 걸러내면 결과가 향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실전 분석에 앞서 퍼플 차트를 기준으로 추세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밴드는 20일 주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의미합니다. 먼저 강한 상승 추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밴드가 장기 이평선을 상회합니다.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이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이 크게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후퇴는 중심 밴드까지이며 중심 밴드를 이탈한 경우라도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약한 상승 추세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밴드가 장기 이평선을 대체로 상회합니다. 장기 이평선은 상승하지만 중심 밴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파동을 그립니다.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의 간격이 자주 변합니다. 주가 후퇴는 장기 이평선까지가 일반적이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경우라도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박스권 등락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밴드가 장기 이평선을 상회하는 기간과 하회하는 기간이 엇비슷합니다. 장기 이평선은 대개 수평이며 중심 밴드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의 간격이 들쭉날쭉합니다.
반등과 단기 급락으로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이 위아래로 쉽게 돌파됩니다. 다음은 추세의 시작을 포착하는 실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와 지표의 강세 이후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첫 상승일에 매수하고 상승 잠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뒤늦게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셋업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남아있는 셋업의 위험 보상 비율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퍼플 차트로 분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상황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와 %M이 기준값 이상인 시점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후 중심 밴드와 장기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퍼플 모멘텀의 임펄스 색상이 다저 블루에서 레드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세가 유지된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 구간을 지나면서 %B와 %M이 기준값이 0.8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 밴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이격을 키우고 있습니다. 퍼플 모멘텀은 하락하고 퍼플 트렌드는 상승하는 다저 블루 구간을 지나면서 퍼플 모멘텀과 퍼플 트렌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돌파 시점에 %B와 %M의 기준값이 0.8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밴드가 장기 이동 평균보다 커지면서 이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플 모멘텀은 하락하고 퍼플 트렌드는 상승하는 다저 블루 구간을 지나서 퍼플 모멘텀과 퍼플 트렌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후 %B와 %M의 기준값이 0.8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밴드가 장기 이동 평균보다 커지면서 이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플 모멘텀은 하락하고 퍼플 트렌드는 상승하는 다저 블루 구간을 지나서 퍼플 모멘텀과 퍼플 트렌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돌파 시점의 %P와 %M의 기준값이 0.8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밴드가 장기 이동 평균보다 커지면서 이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플 모멘텀은 하락하고 퍼플 트렌드는 상승하는 다저 블루 구간을 지나서 퍼플 모멘텀과 퍼플 트렌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돌파 시점의 %B와 %M의 기준값이 0.8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밴드가 장기 이동 평균보다 커지면서 이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플 모멘텀은 하락하고 퍼플 트렌드는 상승하는 다저 블루 구간을 지나서 퍼플 모멘텀과 퍼플 트렌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퍼플 차트를 활용하여 추세의 시작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이었습니다.